자, 저번 시간에 매크로에 대해서 전처리기, 프리프로세서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를 드디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니까 뭐 스트럭처라고 하고요. 이 원이 써 있는 거는 2가 있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스트럭처 1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체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겠죠. 구조체란 무엇이냐면 2개 이상의 데이터형을 묶어서 새로운 데이터형을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모르실 텐데 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통이라는 게 있죠. 필통에는 우리가 연필도 있고 볼펜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연필은 뭐가 있을까요? 연필은 뭐 사비 연필부터 시작해서 HB, 뭐 EB 뭐 이런 게 있죠. 볼펜은 뭐가 있을까요? 뭐 검은색 볼펜, 뭐 붉은색 볼펜, 파란색 볼펜 이런 게 있겠죠. 여기서 이제 연필하고 볼펜은 어떤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비 HB, EB 뭐 또는 검은색, 붉은색, 파란색은 이 타입이 갖는 어떤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 그 무조건 정수의 값을 갖고 캐릭터형은 무조건 문자의 값을 갖는 것처럼 연필이라는 애는 뭐 그런 특성 중에 하나를 갖겠죠. 이게 사비 연필인지 HB 연필인지 EB 연필인지 볼펜은 검은색 볼펜인지 붉은색 볼펜인지 파란색 볼펜인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연필과 볼펜이 들어있는 필통이 있어요. 필통 안에는 여러 가지 연필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볼펜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지우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죠. 이 필통을 우리는 구조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필통이라는 구조체 안에 이런 타입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설명을 하면 이거는 이제 이 구조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고 구조체를 쓰는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학생을 정의를 하잖아요. 어떤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라는 구조체가 있으면 이 학생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구조체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학생의 학번을 넣을 수가 있겠고 학생의 이름, 그 다음에 학생의 뭐 학년 뭐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18학번 양승민이고 뭐 4학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생이라는 학생 뭐 제가 A라고 할게요. 저는 뭐 제 뭐 이니셜을 써서 YSM은 18학번에 양승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4학년 학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학생 YSM이라는 이 구조체로 선언된 이 변수 안에 이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체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선언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는지를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황하지만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좀 보면 정의부터 볼게요. 스트럭트 구조체명, 구조체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고 네, 구조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정의할 때는 스트럭트를 앞에 써주고 그리고 사용자 정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조체명을 써주고 그리고 중괄호 치고 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입의 멤버 변수를 선언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선언해 주면 되고요. 구조체로 정의한 데이터는 스트럭트 키워드를 사용한다 얘기했죠. 구조체 정의 끝은 항상 세미콜론으로 끝낸다. 구조체 정의 시 멤버 변수 초기값의 할당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구조체 멤버 초기화 방법은 배열과 같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배열처럼. 그리고 멤버 접근은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또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구조체를 선언할 때는 이제 선언된 구조체명을 스트럭트와 같이 요거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수명 써주면 구조체를 정의하고 선언하고 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좌표라는 거는
어떤 이제 x, y로 나타내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타입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좌표라는 타입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좌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점이라는 거의 속성은 x, y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x, y 좌표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점이라는 녀석은 이제 인티저 타입의 어떤 값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정보를.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체를 선언해 줘야 된다. 아주 간단한 예시죠. 이제 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struct point라고 선언을 해줬고 점이라는 포인트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정의를 해준 거고 x포스는 이제 x좌표, y포스는 y좌표로 해서 구조체를 정해줬고 이런 식으로 된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선언을 한다. 우리가 이 점을 어디다가 쓸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점을 쓰는 것들 어떤 두 점이 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xy 좌표에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struct point A는 3,5 struct point B는 5,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 A랑 B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는 둘 다 인티저형이고 배열과 같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값을 넣는 경우는. 그래서 배열처럼 넣어준 겁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자, 그리고 다음 예시는 struct person이라는 예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그 이제 얘기할 때 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뭐 학번 뭐 이름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정보를 저장하는 어떤 구조체예요. 이거는. 그래서 안에 있는 정보의 내용은 뭐냐? 이름을 넣고 전화번호를 넣고 나이를 넣고 싶다. 그럼 이름은 당연히 문자열로 될 거고 캐릭터 배열형이죠. 전화번호 역시 캐릭터 배열형이고 나이는 이제 인티저형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예를 들어서 뭐 제 거를 하면은 struct 뭐 person 뭐 제 영어 이름 할게요. look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다 뭘 넣을 수 있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 이름 그 다음에 제 전화번호 그리고 나이는 24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봤고 구조체 변수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 뭐 아까 전에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해봤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기본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된다. 타입의 이름 그리고 네임의 이제 value를 넣는다. 자, 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man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필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통 예시 들었었죠. 연필이 있고 뭐 펜이 있는데 뭐 그 연필이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거고 이 인티저에 해당하는 거고 펜이 요 인티저에 해당하는 거고 연필의 종류, 펜의 종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필통이다 라는 거죠. 자, 구조체 변수의 선언과 접근입니다. 아까 전에 접근법에 대해서 점을 찍어서 접근한다 라고 했었고 구조체 변수의 이름 구조체 멤버의 이름 이건 이제 뭐 포스라는 애는 이런 친구였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struct 포스가 아니고 포인트죠. 포인트 int xPost 있고 int yPost 있고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친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struct 이제 포인트 post라는 친구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xPost의 값을 바꾸고 싶다면 post.xPost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여기서 이제 20을 넣어줬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post.xpost에는 20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ypost에는 초기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모르죠. 여기 20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20, 뭐 아직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이건 맨점 네임인데, 네임이란 친구는 캐릭터 배열로 선언이 됐었죠. 그래서 퍼센트에서 문자를 뽑아줬기 때문에 만약 홍길동이 들어갔다 하면은 홍길동이 뽑히겠죠. 뭐 그런 겁니다. 자, 예시로 볼게요. 또 포인트가 나왔어요. 계속 나와요. 자, 스트럭트 포인트 포스 1과 포스 2를 설정해 줬고, 아까 전에 그 A랑 B 좌표 놓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거리는 디스턴스로 놓고, 그 다음에 뭐 포스를 받아요. 포스를 받아서 포스 1 X 포스에다가 하나 받고, 포스 1 Y 포스 1 Y 포스에다가 하나 받고, 1,3 받았고 4,5를 받았죠. 4,5를 받았고. 그래서 거리는 공식이 뭐 그거겠죠. 빼서 곱하고, 빼서 곱하고 제곱하고 그거죠. 제곱 빼기 제곱이죠. 아, 뭔 소리야.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그거죠. 루트 씌워주는 거. SQRT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제곱근을 씌워주면은 두 점의 거리는 3.6055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구조체 다음 예시. 이번엔 펄슨으로 갔어요. 그래서 맨 1, 맨 2 이렇게 있고, 맨 원점 네임에다가 안성존을 넣어줬고, 맨 원점 폰 넘버에다가 폰 넘버를 넣어줬고, 맨 1의 나이는 23이고, 그래서 뭐 이름을 이번에는 맨 1을 해봤고, 위에서는 여기서 이제 맨 2를 하는 거예요. 맨 2의 이름을 입력을 받고, 맨 2의 폰 넘버 입력을 받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앰퍼샌드가 없죠. 이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맨 투.name이라는 친구는 이게 캐릭터 배열형이죠. 그러면은 맨 투.name이라는 애는 곧 무슨 뜻이냐? 앰퍼샌드 맨 투.name 제로죠. 그래서 첫 그 배열의 이름이 이제 앰퍼샌드 그 첫 번째 해당하는 값을 뜻하기 때문에 앰퍼샌드 생략한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적었고, 나이는 맨2.age. 괄호를 씌워주는 이유는 뭐냐? 이 앰퍼샌드가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 이 친구의 주소인지 아니면 이 친구의 주소인지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괄호를 씌워줘서 정확하게 구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린트F 해주고, 맨1, 맨2 프린트F 해주고. 간단하죠? 자, 구조체 정의와 동시에 변수를 선언해버리기. 스트럭처 포인트 하고, 원래 여기서 세미콜론이 나왔지만 이런 경우는 바로 그냥 포스 1, 포스 2, 포스 3를 만들 거다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세미콜론 해준 거죠. 됐죠? 근데 잘 안 써요. 써있죠? 잘 안 씁니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조체 변수의 초기화. 뭐 포인트, 퍼슨, 그 다음에 포스 아까 했었죠? 제가 뭐 3,1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넣어버리는 거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맨 하면은 이것도 아까 한 것처럼 뭐 이승기, 폰넘버, 나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맨. 그래서 뭐 뽑는 거는 똑같죠. 똑같이 뽑는 거고. 네. 데이터형을 새롭게 정의하는 데이터형의 정의. 이게 결국에 지금까지 계속한 포인트라는 구조체랑 펄슨이라는 구조체가 있었어요. 얘네가 계속 이 새로운 데이터형, 새롭게 정의하는 데이터형을 새롭게 정의한 거죠. 점, 사람 이런 포인터형을 데이터형을 새롭게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타입 def를 하면 원래 데이터형과 새롭게 정의한 데이터형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뭔 소리냐? 여기 보시면 타입 def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데이터형, 재정의 데이터형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런 unsigned int 라는 친구는 귀찮잖아요. 길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여서 UI, NT, 대문자 이런 식으로 타입 def를 해버리겠다. 뭐 이런 소리고요. 그 다음에 뭐 타입 def struct student라는 애를 그냥 student라는 애로 정해버리겠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look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게
맨날 써줘야 되잖아. 이것도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줄여서 바로 스튜던트를 해버릴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데이터 타입 디파인의 그거였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얘를 타입 데프 해버렸으니까 스튜던트 루크 해도 되고 그건 이제 선택입니다. 자, 다시 또 넘겨보면 자 구조체 배열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ALR이라는 배열로 struct point라는 타입을 선언을 해줬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4개짜리 선언했으면은 AR 0, 1, 2, 3은 당연히 있겠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struct point형, struct point 타입. struct point 타입이 뭐죠? xforce와 yforce가 들어있죠. xforce, yforce, xforce, yforce, xforce, yforce, xforce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예시를 보면은 struct point 구조체를 선언했고 struct point 타입의 배열 3개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개짜리의 좌표를 입력을 받았어요. 어떤 식으로? %ARI expose, %ARI yforce에다가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0이 들어갈 테니까 ARI 0이 가지고 있는 expose에 2가 들어가고 yforce에 4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3, 6 여기다 쓸게요. 2, 4, 3, 6, 8, 9 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순서대로 0, 1, 2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뽑아보면 ARI 처음에 0이니까 ARI 0 X포스는 뭐예요? 2 ARI 0 Y포스는 4 2, 4, 3, 6, 8, 9 이렇게 뽑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중괄호 안에서 중괄호로 또 묶어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열은 구조체 배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이 뭐 사람이라는 구조체 struct person을 만들어서 이 구조체를 배열로 선언하고 3개짜리 배열로 선언하고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이승기고 폰 넘버는 저렇게 되고 나이는 저렇게 된다를 다시 한번 괄호를 쳐줘서 괄호 안에 괄호로 이제 선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꼭 콤마 쓰는 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엔 당연히 콤마 없겠죠. 세미콜론 써주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아까 선언한 것처럼 선언을 해주면 마찬가지예요. ARI 네임은 이제 이승기가 되겠고 0일 때는 이승기, 1일 때는 정지영, 2일 때는 한지수 이렇게 나오겠고 폰 넘버는 0일 때는 이승기의 폰 넘버, 1일 때는 지영이의 폰 넘버, 2일 때는 지수의 폰 넘버 이렇게 나오겠고 나이는 0일 때는 21살, 1일 때는 22살, 2일 때는 19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구조체 포인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여러분들의 머리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구조체 포인터란 구조체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뭐 당연한 얘기죠. 같은 얘기죠. 구조체 포인터로 구조체 멤버를 접근할 때는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를 이용한다. 이 화살표 표시는 이제 하이픈하고 꺽쇠, 괄호 써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막 붙어요. 옮겨 붙을 거예요. 얘네끼리 막 지들이 이렇게랑 이렇게 써주면 얘가 이렇게 돼요. 얘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써주면 되고 구조체 변수 멤버 접근 시는 멤버 접근 연산자 점 구조체 포인터 변수 멤버 접근 시는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 화살표를 꼭 이용한다. 구조체 변수 멤버 접근에는 점 구조체 포인터 변수는 화살표. 자, 구조체 포인터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struct point pos 11, 12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struct 포인터 star pptr 이렇게 돼 있고 pos의 좌표를 pos의 이제 주소 값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는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int num이 8이고 뭐 int 포인터 a가 p라고 할까요? 포인터니까 p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제 표현을 이제 이런 식으로 했죠. 포인터 P는 뭐예요? 포인터 P는 8이죠. 또는 뭐 포인터 P는 6해서 이 num의 주소값에 6을 넣어주는 뭐 이런 활동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pptr이라는 친구를 값을 바꿔주려면 star pptr 뭐 그게 해당하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 멤버 값, 그 구조체 멤버 변수를 써주고는 10. 그러면 이 pptr이 가리키는 곳에 expose 값을 10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소리죠. 괄호를 써주는 이유는 이게 괄호가 없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반드시 괄호를 쳐줘야 된다. 헷갈리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헷갈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쓴다? 구조체 포인터 변수 멤버의 경우에는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 이거를 화살표를 쓴다. 그래서 포인터 pptr 점 expose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 포인터와 점을 합쳐서 이런 식으로 괄호 안 치고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pptr이 가리키는 곳에 expose를 10으로 바꿔라. 간단하죠. 이것도 화살표이기 때문에 간단해요. 자, 예시를 볼게요. 포인트 스트럭트 구조체를 선언해줬고 보시면은 post1 선언했죠. 1,2 post2는 100, 200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형식은 타입은 다 struct 포인트 타입이고 그리고 마지막 거는 struct 포인트 star struct 포인트 포인터 타입이죠. 그래서 pptr이라는 변수로 선언을 했고요. 거기에 post1의 주소값을 넣었어요. 그래서 pptr post1에 expose에 4를 더한다. 그럼 몇이죠? 5죠. 왜냐면 1이니까. 그 다음에 post1에 ypose에 5를 더한다. 그럼 값은 7이죠. 5,7로 바뀌겠죠. 그래서 pptr expose, pptr ypose, pptr이 가리키는 곳에 expose를 뽑고 pptr이 가리키는 곳에 ypose를 뽑죠. pptr이 뭔데? post1. 여기는 post1 expose, post1에 ypose를 뽑는 거예요. 5,7이 나오겠죠. 기억하고 계세요. 5,7 뒤에 아마 답이 있을 거예요. pptr을 이번에는 post2의 주소로 옮기고 pptr의 expose 값에 1을 더하고 pptr이 가리키는 곳에 expose 값에 1을 더하고 그러면은 101. pptr이 가리키는 곳에 ypost 값에 2를 더하고 102. 그래서 뽑아보면은 똑같죠. 101, 102가 나오겠죠. 이걸 계속 섞어 쓴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게 같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서예요. 화살표랑 이 star 뭐 가로치고 점 이거는 같다. 그래서 5, 7, 101, 102가 나오겠죠. 에 대한 답은 없네요. 나올 거예요 아마. 답이 맞을 겁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이제 뭐 컴파일러에다가 치셔가지고 확인해 보셔도 되고. 그러면 스트럭처 첫 번째는 이제 구조체 첫 번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스트럭처 2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